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오후 첫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욱현의 안보정론 많이 시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윤미향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이 사건이 이제 잠잠해지나 했는데 여전히 의혹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의혹들이 새로 쌓여져 가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사망한 손영미 씨, 이거를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윤미향의 5급 여성 비서관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이 윤미향 비서관 1명 플러스 남성 1명이 더 있었다. 그래서 이 보좌관하고 남성이 이 손영미 씨 집에 찾아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바로 119에 신고했던 녹취록에서 나왔는데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집에 찾아왔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는 복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방 당국에서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희가 이 사람이 이제 남성인 것으로는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 이상한 것은 말하자면 윤미향의 보좌관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동행한 남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윤미향이나 정의연 윤미향 측근이나 정의연 관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의문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집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소방당국에서 이 손영민 씨의 아파트에 도착해갖고 내부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도 이 남성 동료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낮에 미리 갔다가 이 소방당국에서 현장을 말하자면 비상 출동했을 당시에는 없었는지, 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 그런데 이 손영민 씨 아파트 인근에 있는 CCTV에 보면 이 손영민 씨가 집에 올라가는 것도 잡혀 있지만, 이 비서관과, 그리고 비서관도 CCTV에 찍혀 있고요. 이 남성도 CCTV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과연 이 남성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경위로 비서관과 함께 동행을 한 것인지, 몇 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윤미향의 비서관이 현장까지, 파주까지 달려간 것도 이상하지만, 또 동행인 남성을 데려간 것도 이상하다.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점입니다. 또 하나 의문점을 뭐냐면 이 보좌관과 이 동행한 남성은 이렇게 몇 번 연락하다가 안 되니까 현장까지 갔는데, 현장까지 갈 때는 그러면 이러한 사망과 관련된 것을 알고서 갔는지, 아니면은 짐작을 하고 갔는지, 알고서 갔다면, 또 짐작하고 갔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지금 포렌식 작업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한 사람은 현재까지는 윤미향 본인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동료나 문자, 카톡, 통화자, 이런 내용들이 보다 자세히 알려져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손영미 씨가 그날 변규가 있는 날 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펜앤마이크 이 보도에 그런 얘기가 한 줄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술을 마신 건 누구와 함께 마셨고, 어떤 얘기를 했고, 술을 마시러 가게 된 것은 누가 먼저 제의했고,
또 술은 얼마 정도나 마셨는지, 술 먹은 것이 결국은 그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도 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시점입니다. 사망 시점. 이 사망 시점이 현재까지는 6월 6일 날 밤 10시 33분에 신고가 들어갔고 55분에 소방당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 곽상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사망 시간은 간만 체크해봐도 아는데 부검할 때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6월 6일 이 부고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월 6일 낮 파주 자택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 의원 부고 성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고 성명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부고 성명 쓸 때 그 일시를 분명히 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님께서 2월 6일 낮 파주 자택에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고인을 갑작스러워 떠내보내게 되어 너무나 비통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소방당국 경찰에 신고한 걸로 보면 6월 10일 날 아침 10시경에 들어가서 밤 10시 55분에 확인이 됐는데 이 사망 시간이 만약에 낮이었다. 밤이 아니고 낮이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의원에서는 낮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달을 받았고 전달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부고가 잘못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파주까지 달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이미 낮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건지 이것도 확인할 사항이고, 이럴 때는 그러면 혼자 그런 일을 벌인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밝혀야 되겠다. 현재까지는 혼자 스스로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미 윤미향 부부, 특히 남편, 이 유경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서 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다시 월북시키기 위해서 말로써 회유하고 설득하고 또 생활비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지원해준 그런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때는 2018년도 11월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월간 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 첫 번째 회유가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 12월 한 달 후쯤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서 다시 이 탈북 여종업원들을 이 지배인인 허강일 씨를 포함해서 다시 월북시키려고 회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집요한 것이죠.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22일 날 안성쉼터로 불렀어요. 이 안성쉼터에 가보니까 김남석 씨, 김삼석이죠. 남편, 윤미향의 남편. 정의연대라고 소개받은 남자 4명, 남녀 각각 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 여종업원 2명과 22일 날은 안성쉼터에서 보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23일 날은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의 권유로 강원도 삼척으로 갔다고 합니다. 삼척에서 저녁을 먹고 나니까 이 김삼석 씨가 이거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래서 허강일 씨하고 탈북 여종업원 2명, 총 3명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처음 출발해서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점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인적이 완전히 없고 경사도 굉장히 급발라서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위험스러운 집으로 갔답니다. 곳으로. 삼척에서 2-3시간이나 달려서 갔는데 자동차로 깊은 산속 오두막이었대요. 그래서 이 허강일 씨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북한 간첩들이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다. 인적조차 없기 때문에 약초분들 정도나 이용할 그런 조그만 산장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오두막을 보는 순간 상당히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이거나 마취로 잠을 태운 뒤에 북한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있은 일, 지난번 1차 회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김삼석 씨 그 일행들 다시 수령님, 장군님 하면서 찬양하는 발언과 함께 자기 북한으로 도약가야만이 이 탈북자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회유 석방, 이 압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불안해가지고 서울에 일이 생겨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망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삼석 씨와 정의연 관계자들 상당히 섭섭하다. 이러면서 만류를 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도망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허강래 씨는 우리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불안전하다. 그래서 작년 3월 해외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가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서 윤미향 측에 전화 연락도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의혹들 그야말로 상당히 위험스럽고 반드시 이거는 말하자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탈북, 권유, 회유, 압박 이거와 관련해서 한변 우파 변호사 단체죠.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회장으로 있어요. 김태훈 한변 회장인데 이 한변 회장은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탈출 교사죄로 엄중히 수사해야 된다. 국가보안법 6조, 형법 31조, 대법원 판례 이런 거를 볼 때 이러한 이 행위는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사정당국에서는 이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수사는 비리수사대로 하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윤미향 빨리 검찰에서 소환 조사해서 그야말로 의원직을 사퇴시킬 수 있는 법적 판단이 나오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충분히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빨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검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의 심판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의원직 봉급을 줘야 되겠느냐.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자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하고 봉급을 준다. 눈물 나는 사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제 방송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 빨간색입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